마스터라. 자, 이 작업 제1작업 시트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 B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저희는 B사부터 H12를 블럭을 잡아줄게요. 그 전에 선생님이 항상 꼭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자, 블럭 잡았다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복사.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2 작업 클릭하시고요. B셀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러면 열의 넓이가 좀 좁게 오기 때문에 B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열의 넓이를 클릭,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열 너비만 체크하면 돼요? 네, 열 너비만 클릭하시면 돼요. 했나요? 여기 밑에가 없어요. 아, 이거 아까 테두리 따로서 열 때는 여기 블럭을 잡고 붉은 바깥쪽 테두리 집어넣어주시면 이거를 그거 말고 아래쪽 이거 붉은 아래쪽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테두리 넣는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블럭을 잡으셨다면 저기 복사가 됐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 목표값 찾기. B11셀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후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 평균을 입력하고 H11셀의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합니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사용하는 함수는 dAverage 함수와 테두리를 넣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B11부터 G11까지 블럭을 잡고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셀이 합쳐진 이 부분에다가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 쓰고 수강 인원 평균 쓰고 엔터 해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음과 같이 블럭을 잡아줍니다. B11부터 G11까지 블럭을 잡고요. 했나요? 자, 그리고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넣어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11셀에다가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는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H11셀에다 클릭을 해주세요.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는 하고 dAverage 불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dAverage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B부터 H10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계산할 필드가 들어가요. 저희는 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대요?
수강 인원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G를 클릭, 콤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과 조건이 속하는 필드. 조건은 직업 능력 향상이죠. 그거 써져 있는 게 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 D부터 D3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평균값이 수강인원 평균값이 24라는 결과값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수점까지 쭉 나왔다.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 24라는 결과값을 목표값 찾기 해달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직업능력 향상의 수강인원 평균이 25가 되려면 가족 공예 지도사의 수강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을 찾아달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값이 지금 현재 24인데 이게 얼마로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25로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뭘 가지고? 어떤 값을 변경해서? 가족 공예 지도사의 수강인원을 가지고 요 값이 얼마로 바뀌면 요게 25로 바뀌는지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4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데이터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상 분석 클릭.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클릭. 했나요? 그 다음 찾는 값에 25를 써줍니다. 수식 셀에는 H11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찾는 값에는 25. 그리고 값을 바꿀 셀에는 뭐가 들어가요? G3. 그렇죠. 18명이 들어가면 돼요. 했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확인. 그러면 평균값이 25로 바뀌고 가족공예 지도사가 18명에서 20명으로 바뀌면 수강인원의 평균이 25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자, 고급 필터. 대상이 성인이 아니면서 수강료의 단위가 3만 이상인 자료에 강좌명, 개강일, 수강인원, 수강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이 성인이 아니면서래요. 그래서 대상의 머리 E2에다가 클릭하고요. 두 번째 조건에 필요한 필드가 수강료이기 때문에 H2에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인 컨트롤 C 그리고 B14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줄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아래쪽에다가 클릭을 하고 성인이 아니면서래요. 그죠? 그럼 아니다를 먼저 써줘야 돼. 아니다. 그리고 성인. 이때 성인은 텍스트지만 고급 필터를 다룰 때는 숫자와 텍스트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성인만 쓰셔도 됩니다. 큰 따옴표 안 나와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면서니까 같은 줄에 써요? 다른 줄에 써요? 같은 줄에 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3만 써줄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보고 싶은 결과값이 강좌명, 개강일, 수강인원, 수강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명에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개강일, 수강인원, 수강료를 선택을 할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컨트롤 C 복사 위치인 B18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줄게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다 이제 복사 위치까지 만들어 줬으니까 B2부터 H10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수강료 클릭하고 컨트롤 C 그 뒤에다 붙이세요. 자, B2부터 H10까지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고급 B부터 H10까지 블럭을 잡고 고급 그리고 기존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다가 추출한 표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조건 범위에 클릭하고 조건의 범위에 B14부터 C15를 드래그 해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복사 위치에 클릭을 하고 아까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B18부터 E18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결과값이 다음처럼 4줄 나오네요. 그런가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제2작업 끝.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거 하실 때 선생님 요거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함수가 뒤에 에버리지가 나왔죠. 조건이 있는 거. 근데 그냥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도 나와요. 무조건 뒤에 에버리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에버리지 함수가 나오면 뭐만 하면 돼요? 수강인원 전체 범위만 잡으면 돼요. 에버리지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평균을 구할 범위만 들어가니까.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 다시 눌러줄게요. 자, 정렬 및 부분합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 B1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복사 붙여넣기를 또 해야 되죠? B4부터 H12 범위 잡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3작업 시트 클릭하시고요. B1셀 클릭 컨트롤 V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고요. 열너비 클릭 확인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선생님. 여기는 삽입은 피벗 테이블만. 지금 우리는 부분합 풀 거거든요. 했나요? 자, 그래서 B4부터 H10까지 붙어졌나요? 자, 이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강좌명의 개수와 수강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분류별로 강좌명의 개수가 몇 개인지 수강인원의 평균이 얼마인지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분류별 강좌명이 몇 개인지 분류별 수강인원의 평균이 얼마인지 계산됐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때 부분합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기능을 다루기 위해선 꼭 뭐부터 해줘야 되냐? 같은 분류끼리 뭉쳐있게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는
이 분류별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류의 머리 부분을 찍어주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데이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끝에 부분합을 눌러서 부분합을 넣어줄게요. 부분합 클릭. 부분합 눌렀어요? 분류 누르고 텍스트 내림차순 누르고 오른쪽 끝에 맨 끝에 부분합 클릭. 그냥 블럭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룹화 항목에 수강 코드가 들어가져 있는데 요거 수강 코드를 클릭을 해서 빼주고 수강 코드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뭘로 넣어요? 분류로 넣어줍니다. 그룹화 항목에 분류.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용할 함수에 합계가 들어가져 있는데 요거 합계 클릭해서 뭘로 바꿔줄 거냐? 개수로 바꿔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부분화 계산 항목에 수강료가 체크돼 있죠? 요거 체크 풀어주시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강좌명이 몇 개인지 세는 거니까 강좌명에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을 하고요. 그룹화 항목에는 분류를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로 구할 거는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함수의 개수를 평균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강좌명의 체크를 풀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수강 인원에다가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기존의 부분합은 놔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 대치의 체크를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체크 풀고 강좌명 체크, 평균 클릭, 개수로 바꾸고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부분합, 개수를 평균, 그다음 강좌명 체크 풀고 수강 인원 체크, 그리고 확인. 자, 그럼 두 개가 나란히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와 똑같이 바꾸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윤곽부터 지울게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그룹 해제라고 있는데 이거 그룹 해제 글씨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윤곽 지우기. 왼쪽에 윤곽 없어져요. 그런가요? 그룹 해제 글씨 윤곽 지우기. 윤곽 지우기. 여기 안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끝에서 그룹 해제 글씨 누르고 아래 거 누르고 윤곽 지우기. 됐어요? 그럼 없어져요 여기. 그러면 윤곽 지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D랑 E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연너비에 맞춰서 넓혀줍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 여기 아래쪽에 굵은 선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굵은 선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B14부터 H14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글꼴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면 거기에 굵은 아래쪽 테두리라고 있어요. 위에서 10번째 굵은 아래쪽 테두리 찾았나요? 위에서 10번째 그거 클릭. 그러면 출력 형태가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B등급 받으실 수 있어요. 80점, 80점, 160점이죠? 그리고 아까 120점 받으니까 380점? 아닌가? 나 암산이 안 되네. 160점. 280점. C등급이네요. C등급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계산이 안 돼서 큰일 났어. 그 요즘에 시험장에 계산기 들고 가서 계산하잖아요. 네,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어요. 네? 여기 계산기 있잖아요. 아, 그거 못 키게 해요. 그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요즘 자격증 시험이.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사안이 있어요. 하나는 프로그램 내에 계산기가 딸려 있고요. 그거 안에서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계산기를 들고 가서 쓸 수 있는데 이때 들고 가는 계산기는 일반 계산기만, 공학용 계산기는 안 돼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뭐냐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계산기 두드러 버릇을 들여놓으니까 안 되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작업으로 다시 돌아왔나요? 함수는 제일 나중에 푸는 거예요, 항상. 그 고민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아이라 시간이 아주 지체 없이 그냥 쑥쑥 흘러가기 때문에 함수를 맨 마지막에 항상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 3작업이 끝났다면 한번 저장을 합니다. 2, 3작업이 끝났다면 파일 누르고 저장 한번 눌러줘요. 됐어요? 그 다음에 B사부터 아니지,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의 출력 형태를 보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로축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뭔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범내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 값이 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가로축에 들어가 있는 건 발레, 대생, 수채화 이런 거 써져 있어요. 얘는 지금 강좌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강인원과 수강료가 들어가져 있네요. 그래서 1작업의 강좌명 머리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C4부터 C12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강 인원인 G4부터 G11을 드래그, 그 다음에 또 수강료죠?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수강료 H4부터 H12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데이터 클릭. 삽입 클릭, 죄송합니다. 위에 메뉴 삽입 클릭. 그 다음에 추천 차트 클릭. 그리고 위에 모든 차트 클릭. 왼쪽에 콤보 클릭할게요. 콤보요? 네, 콤보. 콤보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강인원과 수강료 단위원이 있죠? 그죠?
자, 수강 인원은 출력 형태로 봤을 때 막대 그래프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막대 그래프죠. 수강료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그림을 보고도 파악할 수 있지만 문제 7번 지문에 보면 수강료의 단위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는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강료의 꺾은 선형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요. 해당하는 거를 보조축으로까지 바꿔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1작업이 생성돼요. 자, 이제 옮겨줄 겁니다. 옮길 때는 위에 상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오른쪽 맨 끝에 차트 이동 클릭하시고 했어요? 그리고 새 시트 클릭하시고 새로운 시트에다가 제 4작업 쓰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게 1작업 앞쪽으로 4작업이 생성돼요. 그런가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3작업 뒤로 옮겨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깔때기 그림을 눌러서 필요없는 자료를 빼줄 거예요. 출력 형태를 보면 가로축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발레부터 시작하거든요. 가죽공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꺼질 거다. 이렇게 간혹 이렇게 창 왔다 갔다 하면 버그가 나서 되냐? 자, 이거 깔때기 그림 클릭해서 가죽공의 지도사 있죠? 범주에 그거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대생 수채 발레 있어요. 대생 수채화 있고요. 정리수납 전문가도 없죠. 그래서 정리수납 전문가의 체크 풀어줍니다.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빠져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적용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깔때기 그림 다시 눌러주면 닫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질문 읽어볼게요. 문제 1번.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우리 차트를 수강 인원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했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데이터 범위. 제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1작업 시트에서 불러와서 만든 거 맞죠? 넘어갑니다.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 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해놨죠? 넘어가고요.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과 스타일 1번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차트 종류가 아니고 차트 빠른 레이아웃을 3번을 넣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앞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 클릭 그리고 레이아웃을 3번을 선택합니다. 그럼 얘가 굵어져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 1번을 넣어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되어 있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영역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감 질감 파랑 박엽지로 해달래요. 자, 근데 차트라고만 써져 있는데 이걸 붙여서 불러주면은 차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영역에 긁고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요건 지금 파랑 박격지로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대고 클릭하세요. 했나요?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에 가서 홈에 가서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넣어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넣어달라고 돼 있으니 위에 차트 도구 서식으로 넘어가서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가서 맨 아래 그림 그리고 질감 파랑 박엽지 클릭할게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는 흰색으로는 지문이 꼭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 영역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넣어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서식 수강료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지금 뭐 읽었죠, 선생님? 한 줄 빼고 읽은 것 같은데. 차트 제목 긁고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일, 테두리 넣어줄게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여기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 홈에 가서 긁고 굴림에 근데 되어 있죠? 글자 크기 20포인트. 자, 그리고 굵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흰색도 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테두리도 넣어달라고 되어 있어서 바로 안에 있는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목 뒤에다가 마우스 바짝 대고 클릭하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수강료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요건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네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자, 여기에 보면은 요 점이 표식이에요. 그래서 점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 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떠요. 떴나요? 자, 그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뜹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페인트 통 있죠? 이 채우기색 클릭. 그러면 바로 아래 표식이란 글씨 나오거든요. 그 표식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그 바로 아래 표식 옵션이 또 생겨요. 그걸 또 클릭합니다. 자, 크기 그리고 모양 그리고 뭘로 하래요? 네모로. 기본 제공을 클릭하고 형식에서 네모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네모가 오늘은 하나네. 2개 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2개 뜨는 거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크기는 몇으로 해달래요?
10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좀 점의 크기가 커져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두 번째 지문 마지막에 데이터 레이블 넣어달라는 문제 있는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레이블이 뭐냐면 요거예요. 25명. 그래서 여기 소도구 테라피에 막대 그래프 요거를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요것만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위에 차트 도구 아니야. 자, 요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세요. 자, 이때 요러고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꺾은 선형인지 아니면 막대 그래프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범례를 보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수강 인원은 당연히 명의겠죠. 그리고 수강료는 당연히 돈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00원 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모양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